안녕하세요. 02년생 재테크 이야기 썬업입니다. 26년 7월 27일 기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거리 기사가 하나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배당 투자자분들은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 드는데요. 직장인들이 회사 외에 발생하는 연간 부수입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더 뗄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직장인 가입자 기준 연 2천만 원 초과분에만 건보료를 추가 징수했는데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건보료를 추가 징수한다고 말이죠. 저도 직장인이자 배당 ETF 투자하는 저 같은 주린이 입장에서 보면 세금 더 뜯겨야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서 엑셀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엑셀 데이터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엑셀 파일 사용 방법과 링크를 무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몇 개를 살펴보니 한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취지는 전체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때리는 지역 가입자와는 다르게 직장 가입자에게 주어진 혜택 중 하나였던 공제 혜택을 축소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투자자들에게 큰 걱정거리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25년에 발표한 26년 건강보험료율을 0.1%포인트 올린다고 했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나 은퇴를 앞두고 배당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뭔가 갑자기 돈을 삥 뜯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피땀 흘려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금융자산 형성해 놓았더니 환급은커녕 돈을 조금씩 뱉어야 한다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추이는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 뒤에 2035년이면 적자 규모가 무려 39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너무 현실적이게 적자를 막기 위해서라면 추가적으로 법안을 제정해서 세금을 더 부담해서 메꿔야 하는 방법이 가장 직방이죠. 제가 다른 자료를 더 찾아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보는 요인은 저출생과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할 주체가 줄어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이 약화되면서 전체 건보 수입 증가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죠. 의료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던 곳도 점점 하나씩 추가로 늘어나 병원 갈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복지 좋은 의료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선 건보료를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구 현황판은 미래로 갈수록 아름다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역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나라에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정된 보험료율에서 회사와 제가 50대 50으로 반반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도 부수입이 있다면 그에 맞는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해내는 배당 투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연간 배당금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 원래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별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이건 회사가 절대 반반 내주지 않습니다. 개인 100%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엑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도 개편 전과 개편 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편 전은 연 2천만 원까지는 추가 건보료 징수하지 않는다는 현재 세법 기준이고 개편 후는 아까 뉴스 기사에서 보았듯 연 1천만 원까지만 봐주고 추가분부터 건보료 징수한다는 가정으로 말이죠. 우선 첫 번째로 연 배당금 2천만 원 받는다면 직장인 가입 기준으로는 연간 추가 납부할 건보료가 0원입니다. 하지만 개편 후 결과값을 살펴보면 연간 총 추가 납부할 건보료는 약 81만 2천 원이 생기게 됩니다. 12개월로 나눠서 보면 약 6만 7천 원씩
매월 납부하게 되죠. 연차별로 누적 건보료를 그려봤습니다. 만약 제도가 개편된다면 내가 연 2천만 원까지만 배당금 받는데 추가적인 건보료가 연 81만 원씩 누적으로 쌓이게 되어서 10년 차이는 약 81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고 현행 유지라면 당연히 2천만 원까지는 추가 건보료 영원 유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금 개정된다고 많이 나왔더라도 배당금을 연에 꼭 2천만 원씩만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배당금이 더 늘어날수록 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생활금이 늘어나니 좋고, 실제로 회사 일하면서 연배당금 2천만 원 이상 받는다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갈 때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봐보겠습니다. 연배당금 2천만 원을 시작으로 각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려보면서 개편 전과 개편 후로 월에 얼마씩 내야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표인데요. 2천만 원일 때 보면 개편 전은 0원, 개편 후는 67,676원을 내야 합니다. 연배당금 2,100만 원일 때는 개편 전 6,768원, 개편 후에는 74,443원입니다. 세전 연배당금 5천만 원일 때는 각각 20만 3,028원, 27만 704원을 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잠깐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도 전체적인 표를 한번 꼭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은 있으시다면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연배당금이 100만 원씩 올라가도 제도 개편 전이나 개편 후에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월 건보료 차이는 67,676원으로 동일하게 상승합니다. 연 2천만 원 받든 연 3,500만 원 받든 심지어 연 8천만 원 받아도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 댓글에 나 직장인인데 연 2천만 원에서 연 1천만 원으로 공제금액 줄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굳이 배당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계산하면서 놀랐지만 개편이 되어도 월 67,676원만 제도 개편 전보다 더 내면 된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치킨 3번 안 먹고 미래를 위해 연배당금을 당차게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물론 아깝죠. 세금 내는 거 아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아깝다고 생각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내 생활이 더 윤택해진다면 차라리 그냥 더 벌어버리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치킨 3마리 안 먹거나 외식 한 번 덜 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차피 피해갈 수 없으니 그냥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거나 배당 금액을 더 늘리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보수의 소득 월액 공제기준 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선은 신경 쓰지 말고 저희 다 함께 자산을 늘리는데 총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셔서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건보료 계산기 개편 전과 개편 후를 비교하는 엑셀 파일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너비였습니다.